당신의 몸을 던져라. 절벽에서 뛰어내린 다음 낙하하며 날개를 만들라. 어떤 사람들은 평생 품어온 꿈을 결국 펼쳐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난다. 뭔가를 시작하려고 마음먹어도 완벽한 준비가 되어야만 한다는 강박에 갇혀 기회를 놓쳐버리기 때문이다. 사실 인생에서 완벽한 때란 결코 오지 않는다. 점쟁이나 운세에 의존해 언제 시작해야 좋은가를 묻는 것도 선택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당장 뛰어드는 용기다. 절벽 끝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기만 해서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비록 아직 날개가 없다 해도 뛰어내리는 순간 우리는 낙하하는 사이에 날개를 만들어낼 수 있다. 사람들은 흔히 준비를 완벽히 마친 뒤에 시작해야지 라는 생각에 사로잡힌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식을 더 쌓거나 자격증을 따거나 돈을 모으는 등 계속해서 준비에만 매달리다가 시기를 놓치기 일수다. 새로운 일을 하려면 물론 교육이나 훈련, 기술 습득이 중요하다. 하지만 거기에 발목이 잡혀 아직 부족해, 조금 더 준비해야 해 라고 뒤로 물러서면 실제 행동은 시작되지 않는다. 결코 완벽히 준비된 때란 오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내가 필요한 자질을 갖추었든 아니든 직접 몸을 던져야만 비로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요리를 배우고 싶다면 요리 학교를 찾아가거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기초부터 탐구할 수 있다. 혹은 주방 보조로 들어가서 현장부터 익힐 수도 있다.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면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을 책으로 공부하고 작은 규모의 시도로 시험해볼 수 있다. 중요한 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다 알아야만 행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행동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쪽이 훨씬 효율적이다. 사소한 호기심이 변화를 낳는 경우는 의외로 많다. 색소폰 소리가 멋있어 보여서 한번 불어보기 시작하거나 테니스 치는 사람들의 역동적인 모습을 보고 라켓을 잡아본 계기가 새로운 세계를 열어줄 수도 있다. 처음에는 장난삼아 시도한 일일지라도 흥미가 생기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몰입하게 되고 그 몰입 속에서 조금씩 기술이 늘어나는 성취를 맛본다. 이러한 작은 성공이 재미있으니까 좀 더 해볼까 하는 동기로 이어지고 그러면서 더 큰 의욕이 솟아난다. 음정을 제대로 낼 줄 몰랐던 악기에서 서툴지만 곡 하나를 완주하는 순간 그 기쁨이 다음 단계로 건너가는 다리가 된다. 테니스를 치다가 처음으로 서브와 랠리를 성공적으로 주고받았을 때의 쾌감 역시 우리를 다음 레벨로 초대한다. 이 작은 성공의 반복은 곧 성장 스파이럴을 만든다. 재미가 붙어 더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할수록 실력이 향상된다. 그러다 보면 취미였던 일이 점차 이 길이 정말 내 길일 수도 있겠다라는 확신으로 바뀔 수 있다. 우리가 작은 호기심을 실천으로 옮겨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는 순간 문득 더 큰 가능성이 눈앞에 펼쳐지기도 한다. 이때 느낌은 마치 기다란 복도 끝에서 환한 빛을 본 것과 같다. 지금까지 단지 재밌으니까 혹은 좋아 보이니까 시작했던 일들이 이제는 훨씬 더 큰 성취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으리라는 비전이 떠오른다. 예를 들어 색소폰을 취미로 연습하던 사람이 재즈 공연 무대를 꿈꾸거나 동호회에서 테니스를 치던 사람이 코치 혹은 프로 대회를 도전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는다. 사업 아이디어를 취미 삼아 떠올렸던 사람이 어느 순간 그 아이디어가 실제로 시장에서 통할 수 있겠다는 믿음을 갖게 된다. 이런 단계에 다다르면 더 이상 가벼운 수준의 즐거움만으로는 부족해진다. 이제는 정말 도약이 필요한 시점이 도래한 것이다. 절벽에서 뛰어내린 다음 낙하하며 날개를 만들라는 말은 무모하거나 극단적인 희생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다. 이는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전심전력으로 뛰어들어라 라는 용기와 도전에 대한 선언이다. 준비가 80%만 되어 있어도 혹은 절반밖에 되어 있지 않아도 행동을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배우게 된다. 날지 못하는 상태로 절벽을 뛰어내리면 당장은 아찔하겠지만 그 짜릿함과 긴장 속에서 자연스럽게 날개를 만들 방법을 터득하게 된다. 이것이 곧 몸을 던지는 자세다. 테니스를 좀 더 본격적으로 하고 싶다면 매일 몇 시간씩 혹독한 훈련 일정을 잡고 체력을 기르며 실력을 갈고 닦아야 한다. 색소폰으로 무대에 서고 싶다면 기존의 가벼운 연습량을 훨씬 늘려 밤낮으로 연습하고 공연 기회를 찾아다녀야 한다. 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실제 자금을 투입하고 시장 조사를 하고 부딪히면서 전략을 계속 수정해야 한다. 이처럼 몸과 마음을 통째로 투입해야만 도달할 수 있는 목표가 있다. 준비만 하다가 때를 놓치는 것보다는 뛰어들면서 스스로를 진짜 현장으로 내모는 편이 훨씬 실질적이다. 실제로 해보지 않는 이상 어떤 것도 내 것이 되지 않는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익힌 뒤 시작하겠다는 자세는 결국 시행착오라는 귀중한 교훈을 얻을 기회를 포기하는 것일 수도 있다. 요리든 운동이든 사업이든 마찬가지다. 잘못된 자세로 테니스를 치다가 부상을 당하거나 요리 과정에서 재료를 태우는 실수를 하더라도 그때 얻은 피드백이 우리의 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려준다.
유튜브를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다. 영상을 어떻게 찍어야 하는지, 편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처음부터 완벽히 알 수 없다. 첫 동영상을 올릴 때 두려움이 들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일단 업로드를 하고 늘려보면 그 영상을 본 사람들의 피드백과 조회수 변화를 통해 무엇을 개선해야 할지 알게 된다. 즉, 액션, 피드백, 개선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점점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법을 배운다. 처음에는 아마추어 수준의 성취만으로도 두근거리고 즐겁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것이 더 큰 목표, 더 넓은 무대로 이어질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그 도약을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 돈, 집중력이 필요하다. 이 시점에서 망설이느냐 아니면 나는 해볼 만하다며 몸을 더 던지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크게 달라진다. 만약 도전하던 중 실패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쌓인 무형의 자산과 자신감은 다음 도전을 위한 밑거름이 된다. 어떤 일을 전력으로 해본 사람은 그 경험치가 다른 분야에서 유사한 도전을 할 때도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안다. 한번 힘든 과정을 끝까지 밀어붙여 본 적이 있어. 그러니 이번에도 해낼 수 있어 라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이다. 몸을 던져 몰입하는 과정은 때때로 외롭게 느껴지지만 사실 주변의 지지와 협력이 더해지면 훨씬 강력한 에너지를 발휘한다. 코치나 멘토를 찾고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과 교류하며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순간엔 피드백을 나누고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자신의 약점을 보완해줄 전문가의 조언을 듣거나 함께 달려갈 파트너를 만난다면 멈추고 싶어질 때 다시 시작할 동력을 얻게 된다. 또한 단번에 모든 것을 해내려고 욕심내기보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전진하는 습관을 들이면 어느 날 갑자기 눈에 보일 만큼 큰 성과가 찾아온다. 예를 들어 매일 새벽 30분씩이라도 악기를 연습한다든지, 직장 후에 1시간씩 운동에 투자한다든지, 하루 한 페이지씩이라도 사업 관련 책을 읽어보는 식으로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작은 노력들을 쌓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과거에 나가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지점에 올라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결국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건 준비가 끝난 후가 아니라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도 시작하는 순간에 일어난다. 이 세상에 모든 운과 조건이 맞아떨어지는 완벽한 타이밍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그건 꿈 같은 이상일 뿐이다. 진짜 성공은 이런 불완전한 현실 속에서 용기 내어 뛰어드는 자에게 문을 연다. 몸을 던지고 절벽에서 날며 떨어지는 중간에 날개를 만드는 모험심. 그것이 우리에게 삶의 재미와 진정한 성취를 안겨준다. 당장 모두가 위험하다고 말할지라도 그 비약적인 발전을 목격한 사람은 대개 자신을 믿고 행동한 사람이었다. 실패할까봐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인생은 그저 가능성으로만 남는다. 반대로 주저하지 않고 뛰어들 때 비로소 우리는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 기회를 얻게 된다. 더 이상 준비만 하며 머무르지 말자. 무언가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이 있다면 설령 지금 날개가 없더라도 절벽 끝으로 가서 뛰어내려보자. 그 순간 당신은 배우기 위해 몸부림치게 될 것이고 몸부림 속에서 나만의 날개를 만들어낼 것이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뒤돌아보면 당신은 이미 꿈꾸던 이상의 하늘을 자유롭게 날고 있을 것이다. 그 길이 힘들지 않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렇게 비상하는 기쁨은 오직 온몸으로 뛰어든 이에게만 허락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철학 증명 문제. 왜 성필원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가? 왜 무가 아니고 유여야 하는가? 세상에 성필원이라는 존재가 없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아무런 법칙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법칙도 어떤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 법칙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허용될 것이다. 모든 것이 허용된다면 무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무는 그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성필원은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한다. 철학 문제 증명 끝.